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세계대전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절세미녀 홍지영 세무사입니다. 소개하세요. 무슨 말투예요? 회계사원 진영 회계사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어떤 컨텐츠를 다뤄볼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무사나 회계사 하면 딱 그거 곧 없어질 직업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인터넷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아는 형님이 이제 꼬숩다는 말투 얘기하더라고요. 너뭐 회사해가지고 먹고 살겠냐고 이제 공무원 준비하지 왜 회계사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분 좀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물론 공무원 좋기는 한데 약간 또 울컥한다 또 그렇게 비교하니까. 시험을 또 뭐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로봇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세무사, 회계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뭐 2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30년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해요. 예? 10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살인데? 나이 더 있네. 한 살이야. 우리 뭐. 그러면 이제 왜 세무사 회계사가 2위에 뽑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로봇이 더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뽑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기 앞서서 이제 보통 저희한테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야?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무사는 좀 많이 아시는데 회계사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무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금 신고를 좀 도와주는 쪽에 포커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때 옆에 세무사님들이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아파트를 하는 업무가 이제 좀 주된 업무인 거죠. 그래서 홍혜사님 조금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는 이제 세금 계산 쪽, 회계사는 감사 쪽인데 업무 범위가 거의 중첩됩니다.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 직업은 조금 다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회계사가 좀 범위 넓긴 하죠, 세무사님보다. 그래도 1등은 근데 공부는 똑같이 다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야, 우리가 공부가. 가보다 많았어. 연봉이 좀 제일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잘 나가니까. 세무사는 세금 계산해주는 사람, 회계사는 세금 계산도 해주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씁쓸하게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 2위에 뽑혔습니다. 언제나 근데 안 힘든 직업이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없죠. 사실. 저희 다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한 전망을 뭐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우리 판로는 뭐다. 뭐 이렇게 뭔가 좀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로봇가 계산은 잘 빠르겠지만 판단이나 이런 세법적인 적용 문제는 그래도 한 20, 30년은 남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업무를 좀 크게 나눴을 때 단순 어떤 장부 기장, 북키핑 영역하고 세무대리 업무 그리고 감사 업무 이 세 가지를 나눴을 때 솔직히 단순 북키핑 장부 기장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판단이나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기계들이 기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보다 기계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인정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무대리 영역은 조금 달라요. 이게 세무대리는 이게 작성된 장부를 가지고 세무 공무원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단적인 예로 감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상징후 포착 같은 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성적인 부분은 어려워요. 그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upp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우는 거예요? 진짜요? 우는 거야. 공gem을 터뜨리며 좀 놀라운데. 기술 많이 발전했네요. 엄청.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상용화돼서 저 정도 로봇을 우리가 전체를 다 보급해서 저걸 뭔가 사용할 만큼 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회계사 세무사
10년 안에 사라진다고? 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권 회계사님? 아직 10년 안에 사라지려면 아직 많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 30년은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레 겁먹고 손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술 발전이 오면 자동 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문서들을 보관할 장소들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 시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정비 절감 측면에서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I 시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AI 시대에 우리가 더 큰 기회를 받아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현직 선배로서 한마디씩 좋은 말씀 나누는 걸로. 예, 수험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봐야 아직까지 우리 컨설팅 분야, 판단하는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시험 합격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수험생활 전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애는 수험생활 끝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왜 안 해? 안녕. 같이 해야 되는구나. 예,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안 맞추고.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홍세무사님은 왜 공부 시작했어요?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원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귀던 오빠가 있었어요.